2월 신작 게임들이 연이어 출시된다. 주목해야 할 각사의 신작을 자세히 분석하고 주가에 미치는 이슈와 모멘텀은 무엇인지 집중 진단한다. 네, 오늘은 게임 업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이은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는 등 게임 업계도 총력을 다하면서 대응하고 있는데 반대로 집에만 있게 된다면 또 게임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수혜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도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이온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 2월에도 이번 2월에도 정말 신작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회사 있잖아요. 넥슨의 카운터 사이드 출시됐다고 했고 앞서 저랑 이야기하면서 해봤다고 했는데 어떤 게임인가요? 일단은 그 장르 따지면 2D 횡스크롤 전략 액션 롤플레잉 게임입니다. 여기 이 장르 안에 이 게임의 성격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 군사업체의 사장이 돼가지고요. 어떤 초능력자들을 고용해서 적과 싸우면서 특정한 자원을 수집하는 이런 형태의 게임이거든요. 근데 일단 게임 자체는 평소에 보시던 여러 가지 게임이랑 크게 다르진 않은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주로 이제 캐릭터들을 잘 수집을 해가지고 성장시키는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임입니다. 이제 키우기도 하고 전투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롤플레잉이 들어간 신작이라고 했는데 이외에도 2월 달에 게임 신작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기다리고 있는 게임 있으신가요? 일단 대박 게임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떤 틈새를 노리는 한 중박 이런 게임들이 좀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 약간 중소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넷마블에서 나오는 매직 마나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해외에는 이게 매직 더 게더링이라고 굉장히 인기 있는 이 카드 게임 장르가 있어요. 카드 게임이요? 예, 요거 IP를 사가지고 와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특정 계층에게만 좀 어필할 수 있는 하지만 그래도 좀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유즈게임즈 코리아에서 퍼블리싱하는 R5라고 있습니다. 이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임인데 제작비가 한 100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웹젠에서 이번에 뮤 이그니션 2라고 이건 웹게임이거든요. 이건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가 있던 게임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2월 달에 한번 미리 이제 좀 시범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상이 좀 약간 좀 뒤로 밀려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밖에 네오위즈에서 메탈 유닛이라고 역시 쉽게 즐길 수 있는 PC 게임, 액션 게임을 좀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게임즈에서는 이사 말로 3라는 야구 게임, 야구 게임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이건 2월 13일 날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혹시라도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프로야구 출범이 조금 연기되면은 역시 약간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번 2월에 발표되는 신작들의 경우에는 엄청난 기대작은 아니고 중소형 게임주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선두 주자로 여전히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게임이 NC소프트의 리니지 2M이죠. 이로 인해 주가도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처음에 2M이 출시됐을 때 이번 게임 망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현금 유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떠난다라는 악평도 있었고 아니다. 그게 다 수익이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그게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게임들이 여러 명이 조금씩 많이 써가지고 수익을 과금을 거두는 이런 모델이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위 1, 2% 정도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요. 진짜로 많은 돈을 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무료로 즐기거나 아니면 조금씩 내는 이런 수익 모델이기 때문에 이 상위 1, 2%에게 어느 만큼 재미를 줄 수 있는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니지 시리즈는 이제 리니지 M이나 리니지 2M이나 모두 성공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앞으로 이제 어떻게 쭉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해외 진출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둬야 되겠죠. 네, 리니지 2M 효과로 NC소프트의 1분기 실적,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도요 좋았고요. 그리고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재확인할 것이다라는 호평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뭐 어린이들 계약 늦춰지고 있죠. 밖에 못 나가죠. 놀이터에도 아이들이 없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집에서 게임을 하게 될 텐데. 지난 사스가 좀 창궐했을 때 실제로 게임 업계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어느 만큼 길어질지에 대해서 이제 감을 잡기 어렵기 때문에 좀 판단이 쉽지는 않은데요.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요.
그 평일에는 한 50분 정도 게임을 한다라고 하면 네. 주말에는 80분 이상 게임을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추세입니다. 일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 네. 그리고 쉬는 날에는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 2시간 이상 게임을 한다라는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만약에 집에만 있고 특별하게 여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실제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상승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자, 게임 업계들의 경우에는 런칭쇼도 막 화려하게 예. 하고요. 킨텍스 같은 데에서 게임 대회도 열고요. 예.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실제로 안 가게 되면 그 행사도 취소되고 무언가의 효과를 좀 반감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작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겠죠. 아, 나눠서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디어 이벤트를 열 수가 없고요. 네. 열어도 다른 이슈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 나올 게임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목을 못 받는 네. 그래서 이 출시 시기를 뒤로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미 나와 있는 게임은 즐기고 있는 유저층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벤트를 열어가지고 유저층을 끌어들인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수익이 늘어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아도 게임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정말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요? e스포츠 쪽에는 네.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e스포츠 영향이라면. 예, 예를 들어서 그 롤 챔피언십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이제 요즘은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게임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근데 이 보는 경기 같은 경우는 관중이 없는 상태에서 게임을 치르거나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게임이 지금 취소가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확실하게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게임 대회 행사가 취소가 되면은 게임 업계에서는 뭐 광고 수익이라던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수익뿐만 아니라 네. 게임 인지도도 그렇고요. 게임을 즐기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야구 게임은 프로해갖고 플레이하는 기간 동안에 수익이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이제 게임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게임을 해보게 되고 하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네.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이제 약세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게임 업계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네요. 좀 네. 떼어놓고 보자면은 신작 업체들, 신작을 발표하는 게임사들에 있어서는 악재로, 하지만 기존에 탄탄한 유저층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사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단 e스포츠와 관련해서 행사가 축소되는 것은 또 게임 업계 하나의 프로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기화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변수 외에 2020년 좀 길게 봤을 때 게임 업계가 중국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또 한번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지 중국향 게임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실질적으로 거의 희망 고문 수준으로 이 판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단어가 희망 고문이 딱 맞네요. 그런데 올해도 네. 그 원칙적으로는 그냥 판호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유일하게 이제 기대를 걸어봤던 게 시진핑 주석의 방한 이후 어떤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방한 자체가 한 6월 정도로 지금 미뤄진 상태고, 네. 설령 방한을 한다라고 해도 지금 중국 내에서도 판호 발급 전체를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과연 이제 한국 업체의 판호가 예전처럼 많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대신에 VR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판호를 발급받지 않아도 VR 게임은 특별한 그 관련 규제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만드는 한국 VR 게임 그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조금 좀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판호와 관련된 게임 업계들 올해도 키워드는 희망 고문일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고 보자고 하면요. 제외하고 올해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있습니까? 어떤 것을 봐야 될까요? 지금 각 이동통신사에서 이 5G와 연결해가지고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네. 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늘려나가고 있는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올해 당장 상용화가 되기는 없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콘솔 게임을 만드는 이쪽을 준비했던 회사들이 좀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니지 같은 경우도 지금 리니지가 다른 나라에 지금 출시를 하려다가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주로 이제 저사양 폰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구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그 퍼플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가지고 스트리밍 방식으로 처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이 확실하게 되면은 기존에 좀 이 고사양 폰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게임을 가지고 PC나 아니면 다른 저사양 폰에서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좋은 성과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게임 이름을 아신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바람의 나라라든가 네. 굉장히 좀 옛날에 유명했던 게임들이
어떤 모바일 버전이 올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이 어느 만큼 이제 30대 이상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히트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NC소프트의 대작 성공 여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이제 게임주의 대장인 NC소프트 지난 30일에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온 아이디 칼럼니스트와 함께 게임업계 상황에 대해서 분석해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